만드는 시사인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원선 에디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사인은 664호이고요.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 가운데서 이야기 나눠볼 만한 기사 가지고 한번 기사 쓴 기자들 모셔봤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전혜원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순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소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정의연과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최근 이 정의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달 25일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뒤이은 29일에 잠행을 이어가던 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그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에는 당선자 신분이었고, 이분이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의연과 그리고 그 전신인 정대협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회견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해명은 했지만 아직 불씨가 사그라든 것은 결코 아닌데요. 그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혜원 기자가 관련한 내용을 취재를 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일본에서 지금 이 정의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 아무래도 요즘 일본에서 사실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뉴스는 사실 코로나입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의 일반 여론에까지 막 이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 제가 기사 쓸 때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 5월 28일에 그 와이드쇼라고 네. 이 일본에서는 이 민영 방송사들이 약간 뉴스를 가식처럼 가볍게 다루는 그런 쇼가 있는데요. 그 TV 프로그램이에요? 예. 네네. 이제 그런 데서 사실 지난번에 조국 장관 논란이었을 때 그 양파남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와이드쇼에 5월 28일에 테레비 아사히에서 이제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뭐 주간 문춘이라고 유명한 그런 네네. 극우적인 잡지에도 이제 네. 이 논란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네. 조금씩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서도 그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지원을 활동을 하는 그 분들이 있는데요. 그 네. 중에 그 양징자님,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 행동에서 활동하시는 제일 동포 2세 분이신데, 네네. 그분의 말씀으로는 이제 일본에서 보통 한국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주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그 일본어판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뭐 한겨레 일본어판도 있긴 하지만, 예. 근데 이번 논란에서 특히 이제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그 정의기억연대에 관련된 논란을 많이 보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번역이 되어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통 이제 혐오 발언하는 사람들 우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기사를 찾아보면서 좀 되게 정의기억연대랑 이용수님의 그 대결이 마치 되게 재미있다는 듯한 뭐 그런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인터넷상에서 혐오 발언하는 우익들이고요. 그분들은 원래도 이용수님의 그런 증언이나 이런 거를 타깃으로 해서 공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싸잡아 비판을 하고 있는데,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언론들은 이제 그렇게 노골적으로 뭐 이용수님까지 해가지고 막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우익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러나 어쨌든 이용수님의 발언을 이렇게 전하면서 사실은 이제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평소에 좀 본인들이 비판하고 싶었던 바를 사실상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양징자 대표님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산케이 같은 극우신문뿐 아니라 아사히 신문도 어쨌든 이용수님이 뭐 정의기억연대랑 민미향 이사장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원단체에서 활동했던 일본 시민들로서는 좀 정보가 너무 좀 부족하다. 좀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언론 중에서도 극우 성향의 언론이 일본에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궁금해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네. 방금 말씀드린 그 산케이 신문이 대표적인 극우 성향 일간지인데요. 이 신문이 가장 먼저 좀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설인 주장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5월 20일에 위안부 단체는 이제 반일 집회를 그만두고 소녀상을 철거해라,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이 지금
발행 부서가 제일 많은데 좀 우익 성향. 여기도 우익 성향이군요. 예. 네. 뭐 그것까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서는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던 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을 인터뷰해서 5월 네. 24일에 실었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예. 이 위안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결국 이런 거를 전하는 그 네. 맥락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 1228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를 좀 타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이 천영우 이사장 말 중에서도 예. 문재인 정권은 이제 위안부가 아니라 사실상 정의기억연대를 피해자라고 착각을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말한 피해자 중심 주의는 사실 정의기억연대 중심주의였다. 이런 그 천영우 이사장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걸 봤을 때 예. 사실상 이제 타깃은 문재인 정부의 그 합의 그렇군요. 백지화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 천영우 이사장의 말을 굉장히 비중 있게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천 이사장의 말은 결국은 위안부 피해자와 그리고 정대협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다. 네. 이 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분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예. 실제로 일본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의 하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양진자 대표님의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보수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을 리버럴이라고 부르는데 아사히 신문. 네네. 그런 리버럴 세력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정대협, 그 정의기억연대 전신 정대협은 단체로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단체가 식의. 존속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이게 않기를 해결되면 이제 바란다. 정대협이 할 일이 없어진다. 네네네. 그래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의심이나 인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안부 문제하고 관련해서 논란의 핵심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에 관련된 진행 과정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의기억연대 전신 정대협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네네. 그에 따른 뭐 사과 배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서 이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1995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네. 일본에서.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와 함께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했는데 예. 이 보상금은 이제 민간 모금으로 마련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네. 정대협은 이 민간 모금이라는 것은 결국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이니까. 그 부분이 모호하다 이런 네네. 취지로 반대를 했었고요. 네. 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12월 28일 그 위안부 합의에는 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책임인지 뭔지는 말을 안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 아까 민간 모금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네.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았고 예. 뭐 그 외에 이런저런 독소 조항이라고 네네. 할까요? 그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의기억연대는 합의에 반대를 하게 되고 이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TF 꾸려서 조사하고 이제 사실상 백지화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네. 참 이 정의연 문제가 지금 계속 시끌시끌한데 참 지난주 전혜원 기자 나왔을 때도 그리고 그때 김동인 기자 같이 나와서 나눔의 집 관련 기사 얘기할 때도 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로 계속 이렇게 할머니들이 회자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일본 언론에서는 정의연 관련 논란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전혜원 기자가 기사에 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혜원 기자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